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서기식 강사 김영주입니다. 또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요즘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3시간에 걸쳐가지고 삼국지 시대 이야기를 한번 다뤄봤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 거냐면요. 서양 역사 좀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한테 있어서 좀 많이 이제 생소한 역사긴 하죠. 자, 서양 중에서도 어느 쪽 이야기냐면 유럽을 대표하는 국가가 크게 3개가 있죠. 영국, 프랑스, 독일. 이 영국, 프랑스, 독일의 중원기를 이끌었던, 우리나라로 치자면 세종대왕 같은 분이죠. 그런 왕들을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일명 절대 군주라고 불리는 시기인데요. 막강한 왕권을 휘두르면서 국가를 중원기로 이끌었던 왕들이에요. 그 중에서 첫 번째 타자가 누구냐면은 처녀 여왕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바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죠. 참고로 지금 영국 여왕은 엘리자베스 2세세요. 연세가 지금 꽤 고령이신데 지금은 2세시고 요분은 1세신데 1세와 2세는 시대적인 차이가 거의 30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혈연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아주 먼 후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처녀 여왕 엘리자베스는 어떤 인물인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초상화 보시는 게 바로 처녀 여왕 엘리자베스 1세인데요. 모습을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일단 한 가지 돋보이는 게 뭐냐면은 상당히 좀 뭔가 키가 커 보이는 느낌이 들죠, 그죠? 체격이 꽤 좋아 보여요. 네, 맞아요. 실제로 엘리자베스 여왕이 체격이 정말 많이 좋았다라고 그래요. 이 엘리자베스 여왕 이야기를 하려면요, 이게 좀 스토리가 우리나라 뭐하고 상당히 유사하냐면은 장희빈 스토리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아버지가 헨리 8세라는 왕이었는데 이 헨리 8세라는 왕이 좀 바람둥이였어요. 헨리 8세가 상당히 체격도 건장하고 인물도 괜찮고 능력도 있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좀 이제 바람 기질이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본인도 좀 억울한 건 있어요. 왜냐면은 이 헨리 8세의 첫 번째 부인이 누구였냐면은 캐서린이라는 여자였는데 그 사람이 첫 번째 왕비였죠. 근데 이 캐서린이 스페인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쇼킹하게도 사실은 그 첫 번째 왕비였던 캐서린은 헨리 8세의 형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수하고 도련님하고 다시 이제 결혼을 한 거죠. 형이 돌아가신 다음에. 왜 그랬냐면은 이때 당시 서기한 1500년대 유럽은요. 누가 최강이었냐면은 스페인이 최강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 스페인이 미국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최강의 스페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영국이 울며 겨자 먹기로 스페인 여자하고 영국 왕들이 결혼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헨리 8세도 본인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국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형수였던 스페인 출신의 캐서린하고 결혼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게 사랑으로 결혼한 게 아니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부부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그리고 이제 캐서린과 헨리 8세 사이에서는 헨리 8세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아쉽게도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딸만 하나 나와요. 자, 그래서 헨리 8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자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그때 당시엔 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 사명은 뭐다? 바로 왕자를 낳는 건데 왕비가 그게 제일 중요한 소임인데 왕자를 낳지 못하지 않았냐? 그래서 난 어떻게 하겠다? 이 캐서린이라는 왕비하고 이혼을 하고 새로 장가를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돼요. 이것 때문에 로마 교황하고 엄청 싸웠거든요. 근데 그렇게 싸워가면서 첫 번째 부인을 쫓아내고 결혼한 게 누구였냐면은 궁녀 출신이었던 앤 불린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온 게 누구였냐면 바로 엘리자베스였습니다. 뭔가 좀 스토리가 우리나라 장희빈 스토리하고 상당히 유사하잖아요, 그죠? 숙종이 원래 인연하고 민씨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사이에서는 애가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궁녀 출신이었던 장희빈하고 그렇고 그런 관계가 됐는데 그 사이에서 아들이 나왔죠. 그게 이제 다음번 왕이 되는 경종이죠. 그리고 장희빈이 인연하고 민씨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했다. 여기까지 거의 스토리가 똑같이 흘러가요. 차이점이 있다면은 장희빈은 아들을 낳았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어머니였던 앤 불리는 딸을 낳았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됐는데 이 영국에서 드라마 스토리로 정말 많이 나와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아버지였던 헨리 8세가 첫 번째 부인을 쫓아낸 명분이 뭐였어요? 아들을 낳지 못한다. 그러면 두 번째 부인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두 번째 부인이 딸을 낳아버린 거예요. 그만.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왜냐면 세상 사람이 다 뭐라고 하겠냐 이거예요. 뭐 아들 못 낳았다고 조광지처럼 쫓아내더니 둘째 부인도 아들을 못 낳네? 저거 어떻게 된 거야? 그 소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헨리 8세가 뭐라고 이제 선언을 하냐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당신이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무조건 어떻게 해라. 다음번에 아들을 낳아야 된다. 만약에 다음번에 아들을 낳지 못하면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그냥 이혼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하다. 그래서 엠블린 당신이 나를 속였다라는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어쩔 수 없이 당신은 죽여야지만이 내가 왕노릇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무시무시한 말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엠블린이 사력을 다해서 다음번에 반드시 아들을 낳으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다음번에도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비극적이게도 엠블린은 사형에 처해지게 됐다는 거죠. 장희빈도 사형 먹고 죽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좀 유사한 스토리로 흘러가게 돼요. 이것도. 자, 그렇게 해서 앤 블린은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고 문제는 이 헨리 8세가 벌을 받은 건지 어쩐 건지 끝까지 후사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못 얻었어요. 또 못 얻어가지고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첫 번째 부인이었던 캐서린의 딸, 그 사람이 이제 앤이라는 여자였는데 그 딸인 앤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엘리자베스한테는 이복 언니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앤 여왕도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애를 못 낳았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게 누구한테 넘어가게 되냐면은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요, 젊은 시절을 상당히 좀 불행하게 보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죽임을 당했고 아버지한테 자신은 항상 찬밥 신세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다를 관심을 못 받다 보니까 한 게 뭐였냐면은 방에 틀어박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여성들 기준으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학식을 쌓았던 인물이 엘리자베스 여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엄청난 도움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복 언니가 자기보다 먼저 왕이 됐었는데 그 이복 언니 입장에서 얼마나 미웠겠어요. 자기 엄마가 얘 엄마 때문에, 그죠?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이복 언니가 왕이 됐을 때 하마터면 죽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여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다만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냐 했을 때 일단 엘리자베스 여왕의 기고를 보면은 아버지 그 체격을 그대로 물려받았거든요. 확실히 그런 거 보면은 아버지의 혈통을 물려받은 건 맞고 또 아버지의 정치 감각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도 자신의 아버지의 그 정치 감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약소국이었던 영국을, 그때 당시 영국이 약소국이었거든요. 약소국이었던 영국을 어느 정도 위로 올려놓으신 분이다. 내가 그 뒤를 이어서 영국을 강대국으로 만들겠노라 하면서 야심찬포부를 밝혔다는 거죠. 하지만 아버지의 그 치정 문제는 영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지 엘리자베스 여왕이 뭐 결혼하려고 시도는 몇 번 하긴 했었습니다. 몇 번 하긴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나름 남자친구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끝내 결혼을 하지 않음으로써 끝까지 처녀 여왕으로 남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미국의 버지니아주 있죠, 그죠? 그 버지니아가 처녀란 뜻이고 그게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바쳐진 땅이에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처녀 여왕이다 보니까 그 점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따가지고 미국의 버지니아 주도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을 굴지의 강국으로 만든 굉장히 훌륭한 왕인데 오늘날의 영국을 만든 사람이 이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 시금석을 쌓은 분인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과 관련된 좀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라기보다는 재미난 동물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 오늘 제목에 등장하는 동물인데요. 바로 말티즈라는 강아지예요. 다들 아시죠, 그죠? 하얀색 털이 복실복실한 강아지. 그게 바로 이제 말티즈인데 말티즈는 한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키우는 걸로 알려진 강아지입니다. 그리고 좀 체격이 되게 작아요. 왜소한 소형견인데 이 말티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말티즈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냐? 혹시 아시는 분? 말티즈가 이름이 왜 말티즈인지 아시는 분 계시는구나. 말티즈의 이름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지중해에 가면요. 몰타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몰타라는 섬에서 처음 발견됐기 때문에 거기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원래 뭐였냐면 몰티즈예요.
몰티즈인데 요거를 이제 미국 사람들이 종종 말티즈라고 발음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그냥 말티즈란 발음이 넘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름은 몰티즈예요. 이 멍멍이도. 근데 이 몰티즈, 즉 말티즈가 처음에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은 옛날 고대에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뱃사람들이 이 배 안에 골칫거리 중 하나가 뭐냐면 쥐예요. 쥐가 식량을 갉아먹기도 하고 혹은 전염병을 퍼뜨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쥐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쥐를 잡을 요량으로 몰타 섬에 살고 있던 말티즈들을 데려다가 배에서 키운 겁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소형견이라서 체격이 작아요. 그래서 비좁은 배 안을 빠르게 돌아다닐 수 있고 또 굉장히 활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티즈가 바로 그런 점이 있어서 유용하다고 생각하고서 데리고 와가지고 배 안에서 키우면서 쥐 잡는 용도로 썼다라는 거죠. 한참을 말티즈가 그렇게 키워지다가 이제 서기한 거의 1500년대 후반쯤 가가지고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엘리자베스 여왕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말티즈란 강아지를 정말 좋아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 말티즈란 강아지를 자기 옆에 항상 놓고서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키웠다라는 거죠. 영국을 굴지의 강국으로 만든 유명한 여왕이잖아요. 근데 그런 유명한 여왕이 키우는 강아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진 거죠. 저 강아지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 이 말티즈가 갑자기 확 뜬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원래 이제 배에서 쥐 잡는 용도로 키웠다가 이제는 어떤 용도로 바뀌었냐면은 왕이나 혹은 귀족들이 이런 지체 높으신 분들이 데리고 사는 그런 반려동물로 전환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티즈가 반려동물로서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오늘날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누리는 그런 강아지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말티즈를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던 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엘리자베스 여왕이 유럽에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하는 거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따라할 정도로 그 정도로 유명한 여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영국 사람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 영국이 강성해지고 잘 되려면은 반드시 누가 왕이 돼야 된다. 여자가 왕이 돼야 된다. 요 말도 아주 틀린 것 같지는 않은 게 영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들을 보면 물론 남자 왕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여자 왕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1세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이제 빅토리아 여왕 이때가 이제 대영제국 시대죠. 그 다음에 오늘날 지금 현재 영국의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꽤 영국에서 이제 인기가 있는 왕이죠. 그러면서 영국인들한테 이제 항상 어떤 각인이 생겼다. 우리 영국은 여왕이 통치를 해야지 잘 되더라. 나름의 그런 이제 관념을 만들 정도로 그 정도로 영국을 훌륭하게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었습니다. 다만 끝까지 처녀로 남으셨기 때문에 후사를 남기지 못해서 그 이후에 영국사가 살짝 좀 혼란에 빠지기는 해요. 근데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왜 왕들이 그렇게 아들을 원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대강 좀 이제 짐작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영국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영국의 라이벌 국가가 누굽니까? 바로 프랑스죠. 프랑스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왕이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